제가 개인적으로 평생 아쉬워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혹은 20대를 통틀어서 미팅,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애아빠예요. 아니 제가 지금 미팅, 소개팅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안 해보면 아쉬운 건 또 맞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인생의 특정 시기에 해봐야 할, 그때 아니면은 못할, 아니면 다른 시기에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때 해야 확실히 좋은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30대 중후반 때 소개팅을 하면 사실은 소개팅이라기보다는 맞선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20대 때 소개팅을 했어야 그 맛이 더 사는 거죠. 아유. 그렇다면 오늘은 30대 때 우리가 해놔야지 확실히 좋은 것들, 해놓지 않았다면 40대 이후에 후회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쳐보기입니다. 무언가에 미쳐보는 경험을 30대까지는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젊을 때 놀지. 언제 노냐? 그래서 20대, 30대 젊을 때 놀러 갈 수 있을 때 막 놀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젊을 때 놀지 언제 놀겠어요? 그 역은 뭐예요? 젊을 때 미친 듯이 살아보지. 젊을 때 한번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보지. 언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냐? 이것도 참이거든요. 여러분 20대 때 돌이켜보면은 어떻습니까? 어학연수라도 좀 가볼 걸 그랬다. 좀만 더 열심히 살 걸. 공모전 해볼 걸. 뭐 이것저것 좀 도전해볼 걸. 유튜브라도 해볼 걸 그랬다. 왜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하죠?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시간이 사라지면서 그때 시간 있을 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20대만의 이야기냐? 아니죠.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다 바쁠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바쁜 시기가 지나서 40대, 50대가 돼 보면은 그래도 그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걸 해봤어야 되는데 그때 진짜 미쳐봤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 30대가 지나가면요.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볼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40대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을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생기면 돌봐야 돼요. 제가 아들이 한 명 있고 지금 둘째 임신 중이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고 내 아들, 내 딸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다른 모든 분들, 결혼하신 분들, 아이를 낳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제 경험을 봐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축복입니다. 내가 이 정도 깊이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 나는 절대 애를 안 낳을 거야. 이런 분들이야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은 나는 애를 낳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행복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출산을 선택을 못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한 명 있으면 어쨌든 사람 하나가 붙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애기 밥은 먹여야 될 거고 잠은 재워야 될 거고 병원은 데려가야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한 명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에 온전히 미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 돌보고 재운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보세요. 이거는 뭐랄까. 자, 이거 정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월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빡세다고 생각해요. 제 기준입니다. 누군가는 육아를 더 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빡세게 육아를 하게 되면은 이때 되면 열심히 미친 듯이 해야지 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리적 시간만 아니라 뭐도 부족하냐? 체력이 딸려요. 즉 40대쯤 되면은 이거 육아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이가 한 40대 되면은 미친 듯이 달려볼 체력이 부족해집니다. 저도 아직 40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아는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형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남자가 체력이 확 꺾일 때가 2번 있다. 그게 언제냐? 1번, 20대 중반.
그때는 왜 꺾이냐? 20대 초반에는 막 술 처먹고 밤새고 뭐 해도 막 아무 상관이 없어.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에 축구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이 되면 그게 안 돼. 몸이 안 받아.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형님들, 복학생 형님들 다 어떻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다 밤새서 놀던 양반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살아요?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싶어서냐? 체력이 안 돼서예요. 자, 그래서 20대 중반에 한번 꺾이고 또 언제 꺾이냐? 30대 후반에 한번 꺾인답니다. 진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예전처럼 안 된대요. 예전 같지 않다 소리가 이때 나온다는 겁니다. 즉 어쩔 수 없이 40대에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이유로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다른 고민 없이, 다른 어떤 문제 없이 한 가지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할 수 있는 시대가 있다, 시기가 있다. 내가 다른 어떤 고민 없이, 체력적, 시간적 문제 없이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미쳐봐야 된다, 미친 듯이 살아라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냥 돈 좀 적게 벌고 말지 뭐. 나 지금 딱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뭐 얼마나 더 잘 살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야 되냐.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문제가 없죠. 왜냐? 원래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 건요, 크게 욕심 안 부리면 딱히 문제 없어요. 여러분, 월 400, 500 정도만 벌고 만약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그러면은 돈 벌 때는 혼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은 오피스텔 월세 내면서 차도 뭐 그냥 차 할부 얼마씩 내면서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동호회 활동 다 하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 소득이 끊기면 생깁니다. 직장이 망하거나 직장이 잘리면 어떻게 되죠? 혹은 소득이 끊기지 않더라도 결혼을 했어. 그래도 요새 마무리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한다고 해도 아예 평생 결혼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혼했어. 자녀가 태어났어. 자녀 교육비는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쩌자는 거죠. 그리고 노후는, 노후 준비가 됐어요? 미래에 대한 대비가 즉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나 지금 사는데 문제 없어. 이건 뭐예요? 나한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냥 정신승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 제공하는 가치만큼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그런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이라는 게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직장 생활만 적당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생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노후 문제까지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하나의 정말 미친 듯이 도전하는 시기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낮은 수준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은 수준에 안주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미쳐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쳐봐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도 셰퍼 이기는 습관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일을 할 때는 평범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하지 마라. 파격적으로 하라. 꿈을 이루는데 돈이 가장 필요한가? 그러면 돈을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모아서는 안 된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가며 지독하고 파격적으로 모아야 한다. 목표 달성에 영업회화가 필요한가? 그러면 남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풋을 쌓아야 한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미친 듯이 해야 한다. 뭐라고요? 미친 듯이 해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원하는 삶, 꼭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 아닌 내가 받아 마땅한 삶의 가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정도가 되려면은 인생에 한 번쯤은 미쳐봐야 된다. 그런데 그 미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 30대에 충분히 미쳐보지 못한다면 40대, 50대, 물론 그때 가서 미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해내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에 미쳐 있으신가요?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미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3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두 번째, 바로 포지션 이동입니다. 무슨 말일까? 축구에서 수비수 하던 사람이 잘해서 미드필더 올라가라는 거냐?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한 우물을 열심히 파기보다 팔 우물을 잘 정해야 한다. 아무 땅이나 아무 우물이나 판다고 거기에 지하수가 있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느리게 파더라도, 덜 열심히 파더라도 정확하게 수맥이라 하나요? 어쨌든 물 나올 곳을 찾아서 거기를 파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돈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돈이 되지 않는 포지션에 있다면 돈 되는 포지션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돈 되는 포지션이란 어떤 뜻이냐?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4분면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4분면이냐? 하나는 기업가, 또 다른 하나는 투자가, 자영업자, 그 다음 직장인입니다. 피고용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포지션은 어디 속해 있어요? 여기 속해 있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여기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왜? 남들이 정해준 월급을 받으면서 수입의 일부를 저축해서 뮤추얼 펀드 같은 저수익률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삶 정도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를 해야 돼요?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기업가와 투자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지. 누군가에게 고용된 상태, 자영업자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고용된 상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맡겨줘야지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쉬는 순간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 양쪽 사이드의 차이는 뭐예요? 이 왼쪽은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 돈이 끊깁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떠냐? 기업가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직원들, 회사가 굴러가면서 돈을 불려줍니다. 그리고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서 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돼요. 물론 최소한의 기업을 관리하는 일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내가 하루 아프다고, 내가 쉬었다고 해서 매출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방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왼쪽 4분면에서 오른쪽 4분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분면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또 해야 하는 포지션 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자 사이드에서 생산자 사이드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이 내 주머니로 옮겨와요.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콘텐츠를 보기만 한다고 가난해지지는 않죠. 그런데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물론 제가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유튜브를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돈을 버는 방식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조회수로 돈을 번다 이걸 넘어서요, 콘텐츠를 내가 뭔가 생산한다는 그 뒷단에는 이 뒤에 붙일 수 있는 커머스,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소비자에서 생산자, 내가 단순히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4분면을 넘어와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4분면에서 이동하는 것, 혹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동하는 이 이동 과정이 쉽습니까? 여러분, 자영업자가 기업가로 변신하기가 쉬워요? 자영업자가 기업가로 변신하려면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를 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 이렇게 잘라서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수학 공식 하나 이해시키기도 빡세 죽겠는데 돈을 버는 방법을 잘라서 저 사람한테 위임한다, 이 과정이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도 내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회사를 보고 다른 사람의 사업의 매력도를 판단해서 투자를 한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즉,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콘텐츠 유튜브 보기만 하다가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한번 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즉 충분한 양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시간을 언제 확보할 수 있어요? 30대 넘어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 30대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치지 못할 제약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포지션을 이동해야 합니다. 즉 부자가 되기 힘든, 돈 벌기 어려운 사이드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부자들의 사이드로 넘어와야 돼요. 그 넘어오는 포지션 이동에는 충분한 양의, 정말 많은 양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져 있는 30대 이 과업을 끝내내지 못하면 40대, 50대 때 넘어가기는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30대 때 하지 않으면 후회할 마지막 행동, 바로 경제적 여유입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라고 하지 않았죠? 경제적 여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은 막 진짜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돈도 그냥 여유 있게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를 근데 꼭 가면 좋지만 30대 안에 안 가도 돼요. 오히려 저는 30대 안에 그거 달성할 생각 하지 말자고 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30대 안에 무조건 이걸 끝낸다라고 하면 이게 조급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경제적 자유를 30대까지 달성하지 않아도 된다. 왜? 40대 때 심심하잖아요. 그때도 할 건 있긴 있어야죠. 그런데 적어도 저는 30대에 경제적 여유까지는 갈 수 있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적 여유라는 게 무슨 뜻이냐? 보도 셰퍼의 돈에서 보도 셰퍼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단계를 제시합니다. 그게 어떤 단계냐? 첫 번째는 경제적 에어백이에요. 경제적 에어백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 2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에어백은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가 닥치거나 뭐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가 닥치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해서 일을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즉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경제적 쿠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적 쿠션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내 한 달 최소 생활비 곱하기 6개월. 200만 원 기준이면 1200이 될 수가 있겠죠? 이 200만 원은 정말 그 최소한 생존을 위한 돈입니다. 여유롭게 생활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경제적 에어백, 이거는 20대 때도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정도 저축은 갖춰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게 경제적 여유입니다. 경제적 여유란 어떤 뜻이냐? 200만 원은 아까 너무 최소한의 생활비, 진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였다면은 이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뭐 나쁘지 않게 살겠다. 이 정도면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가끔 먹고, 막 맨날 오마카세는 못 가지만 가끔 맛있는 거 먹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가고, 그런 그 정도 여유 자금이면 되겠다라는 금액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5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경제적 여유란 어느 단계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이 돈은 나오는 단계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그래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살만해 라는 돈을 이자만으로, 수익률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한 달에 500이면 1년이면 어떻습니까? 곱하기 12 하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의 금액이 일하지 않아도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수익률이 6%다, 혹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6%다라고 하면은 10억이면 가능합니다. 되게 쉽게 말하죠? 수익률이 올라가면 돈이 더 적어도 돼요. 한 8% 수익률이 되면 한 7억, 8억 정도면 됩니다. 이게 많은 돈이죠. 큰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20대 후반이다, 혹은 30대 초반이다. 30대 끝날 때까지, 40 되기 전 때까지 1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음 단계도 있어요. 다음 단계가 이제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정도의 돈이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단계.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30대 때 경제적 여유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의 시간을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 자유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도약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30대 때 이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40대가 돼서 나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40, 50을 바쳐서 이 여유까지 도달을 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30대 때 10년이면 갈 수 있는 거 40대, 50대는 말씀드렸던 이유로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어져요. 애기 학원비도 나가야 되고,
아파버리면 병원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가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30대 때 경제적 여유까지는 만들어 놔야 40대, 50대 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미 40이 넘었는데 늦었나요? 아니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는 게 핵심이지 30, 40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은 30대 때 하지 않으면 후회할 만한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쳐보기. 하나에 온전히 미쳐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삶의 이유 때문에. 두 번째, 포지션 이동. 부자가 되려면 내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내 몸을 쓰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기업가, 투자가, 그리고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사이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 포지션을 이동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30대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그 과업을 끝내야 한다. 마지막, 경제적 여유.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 뭐 안정적으로 살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융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30대라는 10년의 시간 동안 달성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30대, 40대라는 나이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40대가 된다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50대, 60대여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KFC 할아버지 60대 때 사업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난이도 쉽게, 빠르게 가려면 우리가 30대 때 이러한 과업을 끝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